저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은 모두 미국 추종 ETF에 몰빵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조만간 본가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보고요. 오늘은 번외편으로 고시원에 잠깐 머물면서 느낀 고시원의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시원은 누군가에겐 최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최적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찬양하거나 비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건 딱 한 가지. 저한테의 고시원은요, 생활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어요. 제가 고시원에 들어온 게 거주를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 훈련의 마인드가 컸다. 많이 말씀드렸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늘리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고정비를 단순하게 만들고 소비 결정을 줄이고 남는 돈을 투자로 보내고 흔들려도 시스템은 꼭 유지되게 만드는 것. 고시원은 그 훈련을 강제로 시켜주는 어쩌면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제가 말한 이 4가지 그대로 행하게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자, 지금부터 고시원의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월 고정비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고시원 영상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수도권 반지하도 월 30이면 구하는데 왜 고시원이냐? 지방 가면 투룸도 500에 30 널리고 널렸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요, 월세가 지니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총 유지비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은 월세 말고도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관리비 진짜 저렴한 곳은 3만 원, 좀 비싼 곳은 10만 원도 하죠. 그 중간값 5, 6만 원, 그 외에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을 합치면 못해도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겠죠. 반대로 고시원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제가 있는 이 공간, 제가 머무는 이곳에 월 28만 원이라는 고정 비용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제할 일이 적습니다. 돈을 모으는 단계에선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복잡한 지출 구조를 없애는 겁니다. 고시원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그게 가능합니다. 장점 2번째, 좋은 위치입니다. 그 말은 효율적인 동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입지가 좋다는 말인데요. 고시원은 대부분 역 근처, 학교 근처, 상권이 가까운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고시원만이 가지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역도 도보로 걸어갈 수가 있고 편의점은 1분 거리, 식당은 나가면 바로 있었습니다. 생활 동선이 굉장히 압축된다는 거죠. 지방도 지역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격이 낮은 곳일수록 이동시간과 교통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동선이 압축되면 시간과 돈이 같이 절약되거든요. 넓은 집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시기라면 공간보다는 효율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장점, 강제로 미니멀리즘이 가능하다. 고시원은 공간이 작아서 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서는 조금만 물건을 꺼내놔도 바로 생활 동선에 영향을 줍니다. 책상 위에 하나, 바닥에 하나, 침대 옆에 하나 이렇게만 놔도 금방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든 짐을 서랍 안이나 구석구석에 박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자동으로 3번 생각하게 돼요. 진짜 필요한가? 이거 없으면 안 되나? 이거 사면 둘 데가 있나? 이걸 반복해보면요, 대부분 소비하지 않게 되고요. 소비 기준이 바뀝니다.
갖고 싶어서 사는 것보단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면요.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땐 결국 소비를 줄여서 돈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 욕구를 통제하는 힘을 만드는 능력이 커지는 거라 보거든요. 공간이 줄어들면 선택지도 줄어들고 선택지가 줄어들면 집중해야 될 것들만 남습니다. 저에게 이게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훈련도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 이동과 탈출이 쉽습니다. 가벼운 거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전월세는 계약 기간이 깁니다. 보통 2년이 묶이게 되죠. 월세는 1년 단기 또는 초단기 물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시원보단 길죠. 게다가 보증금이 묶이고 복비, 중개사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근데 고시원은 그냥 한 달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증금은 고시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머물던 이곳은요, 보증금도 없었고요. 다음 달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머무는 기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가벼운 거주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키우는 시기에는요, 발이 무거운 구조보다는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 혼자만의 집중 시간이 생깁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되기 때문이죠. 고시원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요. 자연스럽게 정숙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욕실, 거의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공간이 단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평소보다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만큼 생각할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겐 답답하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또는 내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 생각보다 많이 드는 부대 비용입니다. 고시원은 월세가 싸지만요, 식비에서 새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용 주방이 있어도 밥이 없으면 직접 해야 하고요. 식탁이 없으면 편하게 먹기가 어렵고요. 결국 방에서 먹거나 밖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고시원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밥이나 반찬이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주는 곳이라면 밥, 김치, 라면 무제한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곳이 있고요. 제가 있던 곳은요, 쌀과 김치만 제공이 됐습니다. 공용 주방에 전기밥솥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 눈치 게임이거든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 중에 밥이 필요한 사람이 뒷사람 것까지 넉넉하게 밥을 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밥솥을 열었을 때 밥이 없다면 밥을 짓거나 아니면 밥을 안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저같이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밥을 지어가며 30분, 1시간 동안 소비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용 주방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곳은 취사는 가능한데 취식할 공간은 없습니다. 식탁이나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방에 들어가서 먹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많은 식사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한 끼만 외식해도 한 달이면 20에서 3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월 고정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식비가 올라가면 총 비용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시원을 고민하는 분들은요, 월세만 보지 말고요, 식비 구조까지 알아보시고 같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점, 분위기와 보이지 않는 제약, 은근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고시원 특유의 정서적 압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룰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한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방이나 복도에서 통화를 길게 하거나 크게 하면 안 되고
웃음소리도 조심해야 하고요. 이렇듯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요,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만약 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단점, 환기와 채광의 한계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환기와 채광, 사람이 살면서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고시원에서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의 외창방이 가장 비싼 이유가 있죠. 참고로 내창이란 고시원 안에 있는 창문이 고시원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 창문을 말하고요. 외창이란 말 그대로 바깥에 나 있는 창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창 구조, 제가 있는 곳은 내창이었거든요. 내창에서는 환기, 채광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내창 구조에서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햇볕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환풍기가 있어서 기계적인 환기는 가능하겠지만 환풍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군 복무 시절에 이틀 정도 햇볕을 거의 못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답답함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고시원에서는요, 그때와 다르게 밖으로 나가면 햇볕을 볼 수 있긴 하죠. 하지만 방 안에서는 자연광을 보기 어렵다는 점, 이거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 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고시원의 구조적인 한계이자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단점, 사생활의 한계입니다. 완전한 내 집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사는 느낌이긴 한데 완전히 독립된 집, 그런 프라이버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시원의 장점 중 하나를 전기, 가스, 에어컨, 관리비 등이 월세에 모두 포함된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용 주방, 공용 세탁기, 공용 복도, 완전한 독립 공간이 아니죠. 생활은 혼자 하지만 공간은 완전히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내창 구조의 경우에는요, 창문을 열어두면 복도 쪽에서 안이 살짝 보일 수 있는 구조도 그렇고요. 완전히 닫혀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완전히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된 집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고시원의 단점 다섯 번째, 사회적 시선입니다. 이걸 설명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건 물리적인 단점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비용입니다. 저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댓글을 보면 간접적으로 체감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아직도 고시원에 사는지, 왜 굳이 고시원에 있는지, 일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고시원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 선택의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시원 생활은 경제적 선택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낯선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고시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투자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요, 번외편으로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시원은 만능의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율적인 훈련장이 될 수도,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고시원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고정비로 확 낮추고 싶은 사람, 자산을 키우는 시기인 사람, 미니멀리즘, 집중이 필요한 사람,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한 사람. 반대로 이런 분들에겐 고시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기, 채광,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사람, 소음, 정서적 긴장에 취약한 사람, 집에서의 휴식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고시원이 저한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고시원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요, 투자도 단순해진다고요. 경제적 자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때까지는 미국 인덱스 펀드, ETF에 몰빵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요, 제 인생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월 고정비 그리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본 가장 극단적인 선택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점들 여러분의 경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긴 자랑하는 채널이 아니라 서로 멘탈을 잡아주는 채널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이어서 제 투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사부였습니다.